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암담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하루 식비 5,000원으로 이제 라면에 김치만 먹는 그런 할아버지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에서 내가 연금을 한번 쳐와서 찾아봤거든. 근데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리고 비교적 최신이야. 2025년 11월 9일이라 가지고 비교적 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일일 식비 500엔으로 하루 5,000원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이제 90세까지도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일단은 좀 이게 뉴스거든. 7분짜리 뉴스야. 7분짜리 뉴스인데 제목은 연금 생활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좀 나름 럭셔리하게 살고 있어. 어떤 주부인데 한 달에 21만 6천 원이 꼽히더라고. 우리 돈으로 하면 뭐 대충 한 200만 원 넘게 들어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연금 생활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 나이가 60이 넘고 거의 70인데도 약간 몸 쓰는 일들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도 나이 들어서도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하루 500엔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라면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론적으로 노후의 생활, 연금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이 편차가 또 굉장히 크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뭐 나름 이제 200만 원씩 연금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이랑, 그리고 계속 일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라면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세 명을 동시에 보여줘. 이 다큐멘터리 아니고 짧은 뉴스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그냥 비추만 바뀌었어. 비추만 바뀌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에 25만 원 받아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연금 부럽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령자가 되어도 일하고 싶지만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가 불안하다. 그리고 연금이 적으면 일하는 법이 없냐?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 그 와중에 연금 적은 사람은 현역 시대도 빈곤이었냐? 나이가 들었던 사람은 나름대로 받고 있냐? 옛날에 노력하면 돈 벌 수 있는 시대였던 것이 아닌가? 일본은 그래도 옛날에 좀 이렇게 찬란했던 시기가 있잖아, 버블 경제.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제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좀 잘 살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폭망한 사람은 폭망하겠지만, 근데 버블 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도 일본 노인은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돈이 많아. 그건 확실하거든. 그래서 나도 정확히는 이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인터넷이나 끄집고 이렇게 적는 내용이고, 뭐 이제 GPT라던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서 디테일한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는 내용. 그러니까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교정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인 그 노인들이 부자인 건 사실이야. 이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이 90 근처에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인생은 괜찮다라는 거랑, 그리고 세금이 저렴했을 때는 그저 나이가 거듭하는 것만으로 승급이, 그러니까 옛날 버블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지. 옛날 9세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너희 때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도 옛날보다 지금이 돈 모으기가 더 힘들거든. 세금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배라고 했잖아. 300 정도 기준으로. 일본도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떼가는 구조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평균적인 300 정도의 레벨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2배를 떼어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일본의 평균 노인의 연금 수령액과 한국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다르나 내가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이 69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65세 이상이 노인이 한 개 이상 연금을 수급했을 때 평균액, 남자로 봤을 때 남자는 90만 원이고 여자는 51만 7천 원. 근데 다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항상 높게 잡혀서 나와요. 항상 여러분 알죠? 평균은 높게 잡혀. 만땅으로 꼽아가지고 만땅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감안하면 실제로 연금 수령이 하는 사람은 이제 한 70보다는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50, 4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월 평균이 140 정도가 나왔거든. 나는데 근데 이거 내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 이게 일본의 후생연금이랑 이걸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일본에도 연금이 두 개가 있어. 국민연금이 따로 있고 후생연금이 따로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방금 전 나온 것처럼 한 210만 원 나오더라고 실제로. 평균 금액이 한 그 정도 나오더라고 일본은. 그래서 연금만 봤을 때는 평균 연금 수령액을 내가 찾아보니까 뭐 요거는 뭐 우리나라보다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일본의 아저씨들이 받는 연금액들은. 근데 난 이걸 보고 더 또 깝깝하다고 느꼈던 게 어떤 걸 좀 깝깝하다고 느꼈냐면 한국은 그 노후 대비가 진짜로 잘 안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빈곤율도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부동산이 조금 올랐으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게 되면 노인들의 노후 자산도 보통 늘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예전보단 조금 더 나아졌긴 하겠지만 근데 한국의 노후 대비는 사실 개판이란 말이야. 지금 세대들도 개판이고 그 아래 세대들도 뭐 개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란가? 아마 지금 20대 애들은 더 준비를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의 20대 애들이랑 더 밑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AI가 이제 직장 같은 걸 다 대체해 버리니까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긴 할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노인들도 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일본은.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뭔가 지금 이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노동 유연화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근데 제도적으로 노인들을 조금 헐값에 부려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됐나 막 바꿔가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데 나이 들어서도 최고임금 다 받아먹으려면 그건 욕심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왜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냐 하면 일본은 노인을 착취하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게 뭐 다양한 고용 형태의 계약 형식이라던가 이런 걸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교묘한 것도 아니야. 대놓고 해가지고 일본은 노인들로만 운영되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몇 개월마다 재계약하는 형식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쓰는 편법들 있잖아. 아니면 뭐 이제 인턴 기간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봐서도 알잖아. 일본 할아버지 와가지고, 할머니 와가지고 막,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한 시간에 300엔만 줘도 된다. 이러면서 막 일하잖아, 일본 사람들은.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고, 여러분도 일본 가면 놓친 애들만 있는 가게들을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가게들이 놓친 애들, 노동력을 갈아가지고 운영이 돼갖고, 놓친 애들이 나가잖아. 힘들어가지고. 그럼 가게가 망합니다, 진짜. 그런 가게들이 일본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노인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비단 노동뿐만 아니라 옛날에 일본 금융사도 그랬어요. 옛날에 일본 금융사도 막 진짜 한 90년도 때 이럴 때 있잖아. 이때 막 은행 같은 거 마감할 때 우리나라 뭐 이제 은행 마감 지금 우리나라 몇 시 마감하지 한 4시 마감하나?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마감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 지금 이제 전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지고 옛날 일본에는 이게 4시 되면 할아버지들 쭈르륵 와. 할아버지 쭈르륵 와고 막 돈 세고 마감하는 거 해주거든.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 이제 푼돈 벌면서 막 은행 마감하는 거 이제 지점장까지 지냈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일자리든 뭐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경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문제긴 한데 근데 더 웃긴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받는 게 훨씬 많은데도 그렇게도 일을 하잖아, 사람들이.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생의 리스크에 살고 있거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오래 사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일해야 돼. 여러분 지금 월급 한번 계산을 해봐. 여러분이 월급을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혼자서 이렇게 논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애 하나 둘 기른다고 했을 때 대충 때리면 나오잖아. 우리 뒤질 때까지 일해야 돼요, 진짜.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 5,000원 식비로 가지고 라면이나 뭐고 이렇게 해갖고 그건 김치랑 밥만 해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지.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일본의 후생연금은 지금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이랑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국민연금이 있고 후생연금이 아까 두 개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3층 보장 체계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그 퇴직연금이 있는데 요새는 뭐 이제 DB형, DC형, IRP가 요게 해당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퇴직연금을 중간에 홀라당 뺏어 먹잖아. 거의 다 뺏어 먹어요. 그 일시금으로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일전에 할 때도 퇴직연금을 강제로 연금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반이라고 얘기했잖아. 민주사회에서 이걸 강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노후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누구한테 털려 백종원 같은 사람한테 털리잖아 그거 홀라당 털리잖아 그거 그럴 바엔 연금만 받아먹는 게 나은데 근데 방금 봤던 후생연금이 기본적으로 평균이 한 160 들어오고 국민연금이 50 들어야하는데 일본 후생연금은요 이게 일시금으로 못 빠져먹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월 단위 연금으로만 지급하게 돼서 후생연금이 그렇대. 그래가지고 탈퇴일시금은 일본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외국인 등의 극히 일부만 이게 가능하고 일본 국민은 애초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조기 수령 시에는 감액이 되고 그래서 후생연금은 사회보험이라서 노후소득 보장 목적 그리고 퇴직금처럼 아예 못 뺏어가게 막아놨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그냥 홀라당 다 뺏어 먹어요 진짜 일시금으로 거의 다 받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중간이 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같은 거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이게 3층 보장제기로 해서 가운데 허리에 해당되는 게 방금 말했던 후생연금에 해당되거든 근데 이 두 개만 합쳐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0씩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연금은 다, 퇴직연금은 다 홀라당 받아먹지, 국민연금 나와봤자 한 50만 나오는데, 그것도 밑에 애들 거 다 착취해서 위에 사람들이 다 홀라당 먹는 그런 구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준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저씨 이야기가 하루 500엔으로 사는 이게 앞으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야. 일단은 우리 세대가 먼저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일단은 진짜 거짓말하면 많이 죽을 거예요, 진짜로. 예. 죽을 수밖에 없어. 자본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연금 파는 것 같은데 지금 연금 다시 받고 있어요. 제가 제 증권 영업하면서 올해 사람들 좀 많이 나갔거든. 원래 신규 가입 안 받고 이전만 좀 덩어리 큰 것만 받는데 자. 신규 가입도 내 받겠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신규도. 문의 받습니다, 고객님. 알았죠? 문의 받으니까, 나중에 연금이 걱정이 된다. 저게 내 미래 같다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제 세액공제 혜택 빵빵하게 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이제 환율 열린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여러분들의 그런 연금의 가치가 이제 녹아버리는 그런 일 없게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의 연금을 정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막판에 이 얘기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여튼간에 근데 이게 좀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싫어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그 4일만 굶어도 도둑질을 못 할까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케오스가 열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알아서 준비를 하겠지만 근데 그때는 뭐다? 조금 늦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허리띠 쫙 쫄라매고 나도 요새 양주 잘 안 먹잖아요, 여러분. 나도 요새 양주 먹다가 현타가 오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김건모가 얘기했던 그 양주, 소주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지만 우리가 소주를 배신한다. 이 얘기가 생각나서 나도 요새 허리띠 진짜 졸라매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요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40대, 50대부터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노인 세대들은 늙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뭐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연금 빵빵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상당수가 일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